쌤 78쪽 이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만 그냥 쭉 받으면서 넘어갈게. 자, 78쪽 함수의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 값. 질문. 481, 482, 483, 84, 85, 86. 좋아. 그 다음 79쪽에. 자, 87, 88, 89, 90, 91번, 92, 93. 괜찮으세요? 다음 페이지 80쪽에 94, 95, 96, 97, 98. 이제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니까.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 99, 500번에 나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여기도? 좋아. 유형 7번에 501, 2, 3, 4. 4번. 504번? 504번 볼까요? 자, 문제 자체가 1대1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가장 많이 묻는데 역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이 504번 문제를 똑같이 내고 1대1 대응이라는 말 대신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라고 이 말 문제를 바꾸어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알았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자, 504번이야. 504번. fx가 a에 x 빼기 3 그리고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얘가 1대1 대응이어야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 있는 거 보고 얘기해볼까? 500번? 500번에 있는 그 그림에서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게 니은하고 비읍이지. 그지?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그 주어진 정의역 안에서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 알았어? 어떻게 생기든 간에 얘가 이런 식으로 증가라던가 아니면 얘가 감소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감소만 해도 되는 거야. 중간에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 없으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이 함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얘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눠줘야 되지. 나눠주게 되면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가 없어지면서 a 더하기 2에 x 빼기 3a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고 x가 3보다 작으면 저 절대값 안에가 음수라서 앞부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가 될 거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겠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맞죠? 자, 이 함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게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는 제가 증가하다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가 감소해야 되는 거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a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이 부호가 같아서 곱하면 양수가 돼야 되지. 알겠어? 오케이. 자, 여기 앞에 뒤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게 a 앞에가 음수 부호가 있어서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만들어 주되 부동호가 바뀌어야지. 그러면 이제 a 값이 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저기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가 된다. 여기에서
1대1 대응의 조건 중에 얘네들이 끊기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증가만 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멈췄다가 이게 증가하면 이 중간에 이 부분만큼이 함수값이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가다가 여기서 연결돼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3에서 만나야 돼. 저 둘이 3에서 만나야 돼. 근데 이거는 3 대입하면 당연히 같아요. 그래서 확인 안 한 거야. 꼭 알아두자. 1대1 대응이게 되기 위한 A 값의 범위. 다음 82쪽으로 넘어가자. 82쪽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x값과 y값이 똑같은 거야. x가 1이면 y도 1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도 마이너스 3 돼야 되는 상황을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x값에 관계없이 값이랑 똑같아야 되지. 똑같아야 되는 거야. 505번, 6번, 7번, 8번. 8번이요. 508번 볼까요? 508번. 508번을 보면 508번은 x의 a, b, c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돼. 항등함수가 돼야 돼.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져 있는 x값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a, b, c가 얼마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의역에 들어있는 a, b, c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함수 자체가 fx가 1, 그 다음에 3x 빼기 8,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 x가 2보다 작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고 x는 6보다 작은 상태, 얘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 자, 항등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확인할 거야. 맨 첫 번째부터, 맨 위에 있는 거. 항등함수는 내가 여기다가 x를 넣으면 x가 돼야 되지. 네. 그럼 여기다 지금 나오는 값이 얘는 1로 정해져 있지. 이때는 그럼 반드시 x가 1이어야 돼. 그래야지 f1은 1이 되는 거야. 그지? 요 1이 2보다 작은 거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 두 번째는 여기다가도 fx는 x여야 되니까 3x 빼기 8하고 x가 같아야 돼. 여기다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와야 되니까. 요 놈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거야. 요 두 번째에도 x 집어넣으면 x 나와야 돼. 2x는 8. 이때는 x가 4가 되지. 그지? 세 번째 것도 봐봐. 세 번째도 요 세 번째 것도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4가 x랑 같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x를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는 0,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7.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렇지. 여기서 답이 문제에서 주어진 x값의 범위가 6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버리고 여기서 x는 7만 되지. 자, 요 세 가지로 나누어진 저 함수들에서 항등함수가 제일 첫 번째는 x가 1일 때만 가능하고, 두 번째는 x가 4일 때만 가능하고, 세 번째 경우는 x가 7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 세 개가 정의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야 되지. 네. 그지? 네.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모르지만 이것들이 A, B, C인 건 분명하지? 여기 나와 있는 걸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12가 답이 돼야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요, 그 함수가 그래프를 우리가 굳이 그려본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x하고 y하고 원점이 있으면 1,1, 4,4, 7,7 이 세 개 점만 있는 함수인 거야. 1,1, 4,4, 7,7 그러니까 얘는 항등함수는 맞지. 이 세 개만 있다라면. 좋아요. 508번의 질문이 항등함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게 9번부터 13번, 509번부터 513번까지 있습니다. 질문. 12, 13이요. 12, 13. 네. 나머지 괜찮아? 응? 자, 512, 513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512와 512번의 경우에 주어진 문제가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1대1 대응이랍니다. x의 원소 x가 x 더하기 fx를 계산하면 홀수여야 한대요. 홀수여야 되는데 자, x 더하기 fx가 얘가 홀수가 되려면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지? x하고 fx는 하나가 홀수면 하나는 짝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더하면 홀수가 돼요. 응? 여기 나와 있는 게 홀수일 때는 얘가 짝수여야 되고 반대로 얘가 짝수일 때는 이놈이 홀수여야 되지. 그치? 이런 거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게 1하고 3이 들어가고 2하고 4가 들어갈 때 이때 짝이 될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1, 2, 3, 4니까 x가 1이면 fx는 그러면 뭐 해야 돼? 2 또는 4. 2나 4가 가능한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나 4가 가능한 거고 이때는 반대로 1, 3 이때도 1, 3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근데 중요한 건 얘가 1대1 대응이니까 내가 한번 맞춰볼게.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 정의역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이 내가 쭉 맞춰보면 함수값들을 쭉 나열해보면 자, 얘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1이 1을 선택했어. 그러면 3은 1일 때는 얘가 1을 선택하면 안 되지. 1일 때는 얘가 반드시 짝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치? 짝수니까 2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3은 반드시 4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반대로 1이 4를 선택하면 3은 2를 선택해야 되지. 1대1 대응이니까. 그지? 그리고 4하고 2가 가능한데 이때 2는 1이나 3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반대로 얘는 3하고 1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지? 얘가 4하고 2를 선택하면 역시 1, 3이나 4, 3, 2, 1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다. 얘네들이 선택하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돼. 1, 2,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이. 근데 이게 이제 짝수일 때고 홀수일 때도 똑같이 4개가 있겠지? 그지? 총 다 합쳐서 8개가 되는 거야. 8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함수의 개수는 홀수이다. 1대1 대응이다.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2, 3. 안 되나? 홀수가 되면 안 되나? 어째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1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얘가 1이 들어가는 순간 불가능한 거지? 3도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 4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4가지밖에 없죠. 오, 큰일 날 뻔했어. 홀수일 때 하면 안 되지? 이게 전부야, 이게. 이게 전부인 거야. 홀수가 되니까 1대 저게 그 뒷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x 자체가 지금 현재 홀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선택하는 함수값은 짝수만 가능한 상태고, 그지? 짝수만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그에 따라서 3이라고 하는 값은 선택이 1이 선택하는 값이 아닌 짝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 그 다음에 2하고 4는 홀수들 1, 3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2가지씩이 있어서
총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513의) 경우에 요거 뭐 우리 오늘 풀었던 프린트에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자, 주어져 있는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3, 0, 3이 있고,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을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f-x는 fx하고 같다. 이게 써도 되지?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볼게. f-3은 f3과 같아야 되고, f0은 f0하고 같아야 되고, 이거 당연한 얘기고, f3은 f의 마이너스 3과 같아야 되지. 아, 이항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항 안 해도 돼요. 여기다가 내가 3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x에다가 0제 대입한 거고,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조건을 만들어 왔던 이런 거야. 그럼 이 결과 f-3과 3은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f0은 특별한 제한된 조건이 없는 거야. 그지? 자, 그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얘 두 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게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마이너스 3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요게 세 가지가 있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은. f-3하고 3이 마이너스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0을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0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3 곱하기 3 9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과 3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0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는 거야. 총 9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의 함수값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4, 15, 16, 17번. 16번. 자, 516번 볼게요. 516번을 보면 세 함수가 있고요. h, 서클 g, 서클 h 이렇게 함수를 정해놨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을 만족시킨대. 주어진 조건에는 g 서클 h는 안 나와 있고요. h 서클 g는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성함수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결합법칙은 얘네들은 다 성립하지. 그지? 그래서 괄호의 위치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A를 H에다 먼저 집어넣어. H에다 집어넣으면 H가 아니라 내가 맨 마지막 걸 F라고 써야 되는구나. 여기가 F고 따라서 여기도 F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고 F가 X 더하기 2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A 더하기 2가 됐고 요 A 더하기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지? H 서클 G가 7X 마이너스 6이니까 이게 이제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A 값을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7A 14 8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A는 마이너스 2에다는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17번은) 괜찮으세요? 17번. 자, 다음 페이지에 자,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능한 거야. 18, 19, 20번.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 F서클 G가 존재해. 이 조건이 어떤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들. 21, 22, 23, 24, 25. 여기서는 질문? 25번, 24번. 자, 524, 525도 보자. 524를 먼저 보면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fx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a고 gx라는 함수는 f서클 f를 해서 f 3개. 가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자, 첫 번째 fx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 더하기 a가 되고. 선 2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2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4x 마이너스 a만 남겠다. 그지? 그리고 이 놈을 다시 또 맨 앞에 있는 f에다 집어넣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에 4x 빼기 a 더하기 a가 돼서 따라서 이 g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3a라는 식이 남아요. 주어진 이 함수는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요놈의 이 양끝점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정의역에 의해서 B부터 4까지래. B부터 4까지. 그리고 그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17. 이때가 마이너스 17. 그리고 최대값이 7이래요. 이때는 B일 때 7이 된다는 뜻이지. 1차 함수는 양 끝값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지? 그러므로 이 주어져 있는 이 결과에 의하여 B,7을 지나야 돼요. 얘가. 그리고 4,-17을 지나야 돼. 이걸 먼저 써야겠는데 A부터 정해야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더하기 3a가 마이너스 17이어야 하므로 3a는 15여야 합니다. 따라서 a가 5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또 B,7을 지나야 되니까 a에다 5 집어넣으면 여기가 15 된 거야. 여기다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b 더하기 15는 7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마이너스 8b가 마이너스 8과 같으므로 따라서 b는 1이 된다. a하고 b를 결정할 수 있죠. 합성함수를 만드시고 만든 합성함수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양끝점, 주어진 정의역의 양끝점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점들을 짝지어서 그렇잖아. 여기 나와 있는 B,7은 FGB가 7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조건은 G4가 마이너스 17이 된다는 뜻이라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A하고 B를 결정한 거야. 알겠나? 다음 문제는 525번 보면 자, 주어진 함수의 합성함수의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할 때 525번 f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더하기 5고 2ax 더하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x 더하기 5.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다 gx를 갖다 놓기를 x 더하기 5 그리고서는 g 서클 f의 x가 치역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상수 a가 우리가 gx에다가 이 gx라는 함수가에다가 fx를 집어넣을 거잖아. 그지? 내가 여기서 fx를 t라고 두면 gt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합성 함수가 된 거야. 그지? 그리고 이게 t 플러스 5인데 이 그래프가요. t 플러스 5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5, 5를 지나면서 이런 식의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서부터 이 부분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밑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다시 얘기하면 t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t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기 주어진 두 개의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기서 이 t가 fx예요. 내가 fx를 t라고 둔 거니까.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지? 그럼 이 앞에 밑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응?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지금 그래프상으로 보면 여기가 그 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야. 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지? 얘는 좀 다 위에 있잖아. 그럼 결국에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저 함수가 뭐 이제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얘가 이렇게 딱 맞춰줘야지 치역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가 된 거야. 지금 이 그림이 gx라는 그러니까 얘를 두 개를 합성한 g 서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f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해가나? 응? 진동아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저 앞에 있는 거 쟤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저놈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 저기 나와 있는 건 x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 그지? 이놈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거든? 이게 생긴 거야. 그지? 이때 이 마이너스 a는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0보다 커야겠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럼 a제곱이 10이 돼야겠네. a제곱이 10. 그럼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인데 그 중에서 양수니까 a는 루트 10이어야겠다.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a는 루트 10. 다음 유형도 봅니다. 다음 유형에 보면 526, 27, 28, 29 이제 합성함수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함수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 보입니다. 질문? 없어? 괜찮아? 왜 다? 그 다음에 14번 유형이야. 530, 31, 32, 34 여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할만해? 그 다음에 유형 15번째 34, 35, 36, 37 37번이요? 자,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y는 fx, gx하고 y는 fx 이 상태에서 f 서클 g 이거의 a는 8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g 서클 f 서클 g 여기다가는 12를 넣으면 B가 나와요. b가 됩니다.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라. 주어져 있는 값들을 우리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보면 여기가 또 교점이 12인가? 그렇다 칩시다. 여기가 12. 아니에요. 교점이 12가 아니에요. 이거 조금 앞쪽이죠? 조금 앞쪽이야. 이렇게 하니까 12. 그리고 여기서 만나고
문제 쏟아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응? 여기서 우리 여기에 y는 x를 이용해서 요 값들을 찾아줄까? 이 y는 x하고 만나니까 4, 8, 11, 12가 될 거야. 그지? a를 넣었더니 gx에다가 요 8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해보면, 요거부터 할까? 11부터? g에다 11 집어넣으면 이게 g니까 여기다 11을 집어넣으면 12가 되는 거야. 좀 기니까 오히려 8이 나야 되잖아요. 요거는 뭐 밑에 거 8. 그지? 8을 다시 fx에 집어넣으면 8일 때 fx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11이 되네. 요건 11. 그럼 다시 얘가 8이 되겠지. B는 8. b가 8이 되고, 요 값이 얼마일 때 얘가 8이 되는지를 찾아. 11. 그럼 8에서 쭉 가서 fx하고 만나는 걸 찾아보면 4가 되지. 응? 요게 4일 때가 8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GA가 4가 되는 A 값을 찾을 거야. GA가 4. 4가 되는 GA는 여기서 만나는 GX가 요거니까 4가 되는 요 값은 A가 8일 때지. 이제 A도 8이네. 그러면 A하고 B가 모두 8이 됐습니다. 우리 더하는 거니까 16이 답이 되겠지. 응. 화장실 같이요. 자, 다음에 38, 39, 40. 40번, 540번. 540번은 여기 좋아. 540번은 f 서클 gx의 그래프와 x축, y축 및 직선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봐봐. gx부터 가자. 요 구간에서 0부터 0,0. 그지? 0,0이 1로 가는 거잖아. 그지? 여기다 0 대입하면 0일 때 값이 2지. 0을 넣어서 다시 f에 넣었더니 2가 된 거야.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됐고 2에서의 값은 1인 거야. 그러니까 1이 1,1을 지나겠지. 여기다 2를 넣었더니 이 합성을 하면 1이 된 거야. 오케이? 자, 다시 3 집어넣을 거야. 3 집어넣으면 1이지. 1. 여기서 1에서의 값은 2부터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2에서도 0, 3에서도 0이겠네. 0, 0이 되는 거야. 2에서도 1이고 3에서도 1이니까 저기 1에서의 값은 둘 다 0이지. 4에서의 값이 4. 여기 4에서의 값은 3이 된 거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게끔 G를 Y는 X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0부터 2까지 올라갔단 말이지. 0부터 2까지였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0하고 1 사이에 문제가 좀 있어요. 0하고 1 사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서의 값이 0이고 2고 여기서의 값이 1인 게 맞는데 여기를 올라가는 동안에 1과 2를 둘 다 거쳐버렸지. 그지? 그럼 저기 1에서의 값이 0이라서 요 중간에 여기 1이 되는 순간 이게 2분의 1일 때거든. 응? 2분의 1일 때는 0을 한번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래서 얘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는데 나머지는 이동 자체가 한 칸씩이라서 그지? 한 칸씩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중간이 0에서 1로 넘어갈 때 이 gx라는 값이 0부터 2까지 가잖아. 그 0부터 2까지 간 그 과정이 그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다 포함돼야 되거든. 오케이? 이 그래프에서 x는 4, x축, y축.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가 그러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원하는 거네. 이게 x는 4니까. 여기 2분의 1 곱하기 2는 제일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2분의 1 되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2분의 1이 남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2분의 3 밑변이 2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곱하기 2분의 1 또 하면 4분의 3. 여기는 4분의 3이 돼야 되고 여기서는 밑변이 1 높이가 3 그 다음에 2로 나누면 2분의 3 되겠지. 2, 4분의 8, 4분의 11 생겨나는 넓이가 이렇게 생겨야겠다. 자, 17, 541, 42, 43, 44 질문? 45, 5, 46, 47, 48 질문?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1대1 대응 조건하고 똑같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오히려 여기 다른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는 여기 부분은
이거는 명문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역함수 끝나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무슨 창의적 수학인가 뭔가 해갖고 있던데 응? 여기 한 페이지에 딱 있어. 절대값 포함하는 게 미래엔 교과서에 이게 들어있어. 저희는 없나요? 내일 다 있을 거야. 이게 원래 다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역함수 끝이라서 북부나 운산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겠지. 그지? 뭐 좋아할 일은 아니죠. 기말 범위가 넓어지니까 기말범위 넓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지. 네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일단 쌤은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는 할 텐데 봐봐. 내가 금요일 날 오면 아마 그 명문이들은 교과서부터 줄 거야. 쌤에 대한 오답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부터 줄 거고 그 과정들이 점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 과정들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푼 프린트에 내가 다 끝까지 다 풀었어. 그러면은 이름만 써서 제출하시고 제가 다시 드릴게요. 다 푸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다음 시간까지 들고 오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관문 없으니까 다 금요일날 오는 학생들인 거야. 금요일날 못 오는 학생들 빼고는 다 오고 금요일날은 딱 시간 정해놓을게. 6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될 것 같아. 네? 4시간 동안요? 4시간을 잡을 건데 명문은 다 하게 될 것 같고 네? 명문은 6시에 와요? 더 일찍 오는데 몇 시에 오고 싶은데 7시요. 7시부터 늦게 온다고? 우리 맞짱 가야 돼요. 아니, 금요일 뭐 금요일 시험이라고 다음 주에 토요일도 못 온대. 일요일도 못 올 수도 있다며. 누구야? 금요일날 안 오겠다고? 또 놀게? 너 공부도 안 했는데 와야 되지 않을까? 쌤, 야 미쳤어 진짜. 선생님, 저 금요일 정규 수업이에요. 아닌가요? 뭐 어쩌려고 안 온다고? 아니, 시험 대비잖아 시험 대비. 그러니까 안 와도 돼. 그래요? 뭐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알았어요. 그날 한 걸 다시 해달라고만 하지 마. 그렇지? 금요일날 학교 수업 끝나고 그럼 집에 안 가? 10시 끝날 건데. 네? 일단 그날은 기본적으로 우리 명문이들은 와서 교과서 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부 학생들은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 자네는 쌤부터 먼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가영이는 주어진 것만 풀고 가면 되고. 알았지? 너도 공부 안 했잖아 이번에. 너 공부해야지. 이렇게? 자네도 자네 교과서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교과서 쭉 드릴 테니까 쌤에서 끝까지 다 마무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쌤 들고 와서 확인 받고 다음 과정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말에